깊은 밤, 고요가 온 세상을 부드러운 이불처럼 감싸고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은 산등성이와 들판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며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했지요. 모든 생명체가 저마다의 보금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이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서 어슬렁거리던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도 제법 쌀쌀해진 밤공기에 깊은 허기를 느꼈답니다. 으르렁거리는 배를 안고 산 아래 마을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과 어렴풋이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에 호랑이의 귀는 바짝 섰습니다.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하나에서 여물통에 묶여있는 누런 소 한 마리가 보였어요.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소를 잡아먹을 생각에 가심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으앙, 으앙. 아직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작지만 힘찬 그 울음은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으며 호랑이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집안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아가, 왜 울어? 밤늦도록 울면 호랑이 온다. 어흥. 어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친 듯 다정하면서도 달래려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요. 호랑이는 제가 언급되자 조금은 으쓱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아기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울었어요. 그만 울어. 늑대가 와서 물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이번에는 어미가 늑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험상궂은 존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듯 했지요.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날카로운 이빨의 늑대, 그리고 알 수 없는 모습의 도깨비까지요. 하지만 아기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아기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호랑이는 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또 있나 싶어 살짝 의아해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얘야, 그만 울고 자거라. 엄마가 여기 있다. 어둠 속 도깨비도 소용없다. 여기 맛있는 곶감 있단다. 자, 곶감 먹고 뚝.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미의 손에 들린 작은 무엇인가가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앙칼지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뚝 그쳤습니다. 방 안은 아까의 소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로운 고요로 가득 찼어요. 호랑이는 그제야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산속의 왕이라는 자부심도 어둠 속 맹수라는 위험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지요. 곶감이라니? 도대체 곶감이 무엇이기에 호랑이도 늑대도 심지어 도깨비도 못 그치게 한 아기의 울음을 저 작은 곶감 하나가 또 그치게 한단 말인가? 호랑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존재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의 어떤 맹수보다도 어떤 괴물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곶감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 밤의 고요는 호랑이에게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정체 모를 두려움에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호랑이는 황급히 몸을 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산해로 깊은 숲속으로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곶감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그림자가 마을 어귀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요. 송년된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외양간의 소를 훔쳐갈 계획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소의 형체를 발견하고는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옳거니 이 녀석이구나. 도둑은 소라고 생각한 짐승의 등에 냅다 뛰어 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 느껴졌지만 밤눈이 어두운 도둑은 그것이 소의 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등에 묵직한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 호랑이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오 세상에, 곶감이다. 곶감이 기어이 나를 찾아내서 등에 올라탔어. 호랑이는 아까 집안에서 들었던 그 이름, 그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떠올리며 더욱더 혼비백산했어요. 곶감이 자신을 잡으러 산속까지 쫓아왔다고 확신한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공포에 질려 앞뒤 가리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숲과 들판을 가로지르며 정신없이 내달렸어요. 등에 탄 도둑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는 짐승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요. 소가 아닌 호랑이의 등이라는 것을 깨달은 도둑은 두려움과 경악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등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죽더라도 호랑이 등에 붙어서는 못 죽지. 호랑이는 오직 곶감에게서 벗어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밤의 어둠 속을 가로지르며 별들도 호랑이의 속도에 맞춰 흐려지는 듯 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달리던 호랑이의 등에 매달려 있던 도둑의 눈에 불현듯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살았구나. 도둑은 재빨리 몸을 날려 그 나뭇가지를 붙잡았고 호랑이의 등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도둑은 솜을 헐떡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등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도둑이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곶감이 이제는 발이 달려서 나를 쫓아오는구나. 잠시 멈춰선 호랑이가 헉헉거리며 고개를 돌렸을 때 저만치 떨어진 작은 물웅덩이에 제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았어요. 호랑이는 그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곶감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밤새도록 그리고 또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오는 작지만 무시무시한 존재인 곶감에게서 영원히 달아나기 위해서였지요. 그 밤의 고요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고요를 되찾았답니다.